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급감이 아니고 소멸됐다고 할 정도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요. 부동산 유동성 수급 장세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생존자가 되셔서 저희가 또 금요일 날에는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수익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같이 공부하시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박일권 대표입니다.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과 매매가 상승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는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진짜 우려스러운 내용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내년에 최악의 폭등장이 올까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년에 최악의 폭등장이 올까요? 예, 맞습니다.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최악의 폭등장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황금으로 바뀔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어디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이요. 두 번째로는 정말 최악의 폭등장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지금 아파트값,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시에는 그 댐은 정말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안에 나온 기사들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쑥 늘어났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까지 낮아졌고요. 거래량이 무려 5천 건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 시중의 통화량, 돈의 양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최초로 무려 4천조를 돌파했다라는 우려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당 5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옵니다. 강남 아니고요. 강북의 마포권역에서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야, 정말 2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분양가 평당 5천만 원대였는데 이제는 정말 강북에서도 5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용산의 최고가 주택이죠. 나윤원 한남이 84억짜리가 200억에 이번에 실거래가 찍혔다고 합니다. 단 3년 만에 정말 서울에서 강한용, 강남, 한강부 용산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들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기 신도시가 취소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주 운정에서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청약을 받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무려 500억이라는 금액을 시공사가 포기를 하고 사업을 반납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택지개발지구에서 2년 만에 사업비, 금융비용과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져서 사전 청약을 받아 분양을 해봐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500억이 넘는 금액을 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쉽지 않다. 그리고 전셋값이 1년 넘게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런 전셋값은 잡힐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이제는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오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시장 상황이 작년 겨울에 비해서 한 6개월 만에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택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공적이 시작됐었는데 이제는 고금리의 공습이 끝나고 바로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 부동산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4%였던 것이 이제는 3%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착공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60만 가구 이상이 공급 부족을 하고 있는데 평균 50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올해는 착공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착공 물량이 거의 60% 이상 줄었고요. 입주 물량은 내년에 4만 가구 정도 입주가 끝난 후부터는 정말 신축 아파트의 소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할 겁니다. 또한 유동성, 앞서 말씀드렸죠. 통화량 자체가 올해 들어서 4천조를 돌파했다라고 나오는데 코로나가 터진 19년도부터 2,800조 원부터 10%가 넘게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통화량 증가가 거의 미비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4천조가 돌파를 하고요.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착공과 입주 물량의 급감, 또 유동성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서 평균 전셋값이 6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아니고요. 또한 매매가 또한 2020년 상반기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최고점을 돌파해서 11억 8천만 원, 12억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다.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강한용, 강남, 한강변, 용산 지역의 주도 지역의 핵심 단지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또한 전체 평균을 내도 거의 전고점에 비해서 9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3월,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6월 같은 경우는 5천 건을 돌파할 정도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거래량의 증가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의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MZ세대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자금을 많이 이용하겠죠. 작년에 있던 특례 보금자리론, 올해 나왔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따라서 제 주변에도 뭐 조카라든지 어린아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신생아 특례 대출을 거의 활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실거주로서 진입을 하는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최악의 폭등장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폭등장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세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져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면 정말 폭등장이 올 수 있다. 수요는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서울권역의 공급 물량은 급감을 하고 있고 수요자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0대가 되는 신규 주택 수요가 2030년까지 매해 10% 이상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권역의 수급 불균형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과 금리 인하의 조건들이 맞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금리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아시는 것처럼 10개월 넘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도 20, 30% 이상의 수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의 유입과 그만큼 많은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는 불안감이 폭등장을 만드는 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집을 살까요? 안 사겠죠. 하지만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터닝을 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갔다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 아니면 반대로 집을 안 사고 임대로 거주하게 되면 집값 상승에 따른 손해,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감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모여서 폭등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폭등장의 여건, 절대적인 수급 여건의 불균형과 폭발적인 유동성과 하향 안정화될 금리, 그리고 또 집값 상승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섞였을 때는 폭등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달입니다. 7월 말에 전월세 상한제가 4년이 만료가 됐고 지금 2+2를 쓰신 분들은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집을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재건축은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한 공사비 급등으로 해서 사업 진행의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중층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권역의 대규모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택 공급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서 보신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분양이 거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연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의 그런 집값 상승이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전세가가 올 하반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예상되고요. 서울은 연간 5만 가구 이상의 수요가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급감이 아니고 소멸됐다고 할 정도로 정말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요. 앞으로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1%대로 5억까지 대출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소득이 2억 5천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집값 하락을 만들었던 고금리 그리고 지금 집값 상승을 막고 있는 고금리가 끝나면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런 댐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금리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대출금리가 1, 2%대에서 4%대까지 후배로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정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택의 매수 수요는 급감을 하고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가팔랐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시점처럼 초저금리는 없습니다. 고금리나 아니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중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크면 여러분은 집을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대출 금리가 4%인데 1년에 집값 상승폭이 7%, 8%, 금리보다 2배 이상 되고 10%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사야 되겠죠? 저는 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집값 상승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금리 인하, 큰 폭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실질적인 금리 인하의 추세가 시작되고요. 수급 불균형, 2, 3년, 3, 4년 내로 서울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3, 4년 내에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다. 주택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HBM 수출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고금리에 인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만 수출 회복으로 인한 경기 회복, 또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매수세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매수세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가 지금은 주도라는 시장이지만
앞으로 투자 수요까지 이런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하락장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부동산 상승장은 제가 이름을 붙이면 부동산 유동성 수급 장세입니다. 유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수급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유동성 수급 장세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생존자가 되셔서 이번 부동산 유동성 수급 장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재개발, 투자 잘 하셔서 정말 큰 수익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요 지표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확실하게 터닝을 했고요.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 특히 실거주할 분들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적극적인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주택자분들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 말 올 초에 가격 조정을 살짝 받았을 때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이 있으신 분 주임사를 활용하셔서 재개발,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에 지분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희소가치가 높은 인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분이 되시고요. 본인의 투자뿐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재개발에 자제분 명의로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가장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황금으로 바뀔 재개발 빌라 지역. 첫 번째, 최고의 입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한강변, 용산, 강한용이 최고의 입지고요. 앞으로 투자는 최고가 될 지역 어디냐? 바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마, 용, 성, 광진구, 이 중에서도 개발 이슈가 있으면서 한강변의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최고의 투자 종목과 입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희소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희소가치 중에 가장 최고의 희소가치 뭐다? 바로 한강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최고가 될 입지에 한강변 뷰를 멋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셔서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 재개발은 무조건 소액 투자입니다. 소액으로 남들보다 먼저 정말 최고가 될 희소가치를 한강변 뷰를 갖출 수 있는 지역과 종목에 선점 투자를 하시면 정말 이번 부동산 유동성 수급 장세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황금으로 바뀔 재개발 지역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상담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또 금요일 날에는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수익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같이 공부하시고 정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시고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